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엘리자베스 번스타인 기자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중요한 순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엘리자베스 번스타인 기자는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순간을 곁에서 지켰습니다. 쇼팽과 아델의 음악을 듣고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칼 샌드버그의 시를 읽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항해와 카약 여행을 회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의식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말하며 훌륭한 아버지여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가운데 그녀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번스타인 기자는 그때 그들이 아버지를 잘 보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그 죽음이 예상되더라도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예를 들어 호스피스 간호사, 완화의료 의사들은 이것이 가장 깊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임종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는 몇 가지 조언입니다. 첫째, 마지막 소통은 단순하고 사랑스럽게 유지하세요. 작별 인사를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함께 있어주세요. 사정이나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면 함께하려고 노력하세요.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번스타인 기자는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을 지키며 손을 잡고 발을 마사지하고 좋아하는 사진이나 추억을 나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더 이상 말로 응답할 수 없을 때도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양초를 켜고 특별한 담요나 베개, 인형 등을 가져와 위로했습니다. 좋아하는 책이나 시편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습니다. 드뷔시의 달빛, 주디 갈랜드의 오버 더 레인보우, 아리오 스피드웨건의 타임포, 미투 플라이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줄리 메난노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4일 동안 함께했습니다. 좋아하는 교회 음악을 틀고 마사지를 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웃기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밤에는 리클라이너 의자에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잠을 잤고 그 손을 잡고 있을 때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출산의 순간과 비교할 만했습니다. 라고 줄리 메난노는 기억합니다. 둘째, 준비를 하세요. 가능하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그들의 바람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이 주제를 꺼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을 고립시키는 것만 합니다. 샌디에이고의 완화의료 및 임종 돌봄 의사인 팝 유슬랜더는 마지막 순간을 위한 계획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지, 고통을 완화하는 약을 원하는지, 듣고 싶은 노래나 기도, 읽고 싶은 글이 있는지, 의료진에게 무엇을 기대할지 물어보세요. 모든 죽음은 유일하지만 안절부절 못함, 호흡이나 의식의 변화, 심장 박동의 변화, 심지어 죽음 몇일 전에 활력이 생기는 것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고르의 장래인 나린더 바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교육을 받으면 두려움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셋째, 함께하세요. 무엇이 올지 걱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전화나 준비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들은 현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라고 데이비드 캐슬러 죽음과 슬픔 전문가 관련 책 6권의 저자가 말합니다. 방을 가능한 한 평화롭게 만드세요. 사람 주변에 깊고 깊은 이완을 촉진하는 느낌을 조성하면 그들이 놓아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파제는 말합니다. 가족 간의 드라마는 밖으로.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있는 말을 하세요. 비록 그들이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해도요. 하지만 단순하게 유지하세요. 중요한 것을 들려주고 싶을 겁니다. 라고 빌록시의 호스피스 간호사이자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책의 저자인 헤들리 블라우스는 말합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난 괜찮을 거예요. 만약 사과할 일이 있다면 미안해요나 용서해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울어도 괜찮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슬픔을 나누는 것은 얼마나 신경 쓰는지를 보여줍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때는 만지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때때로 가장 좋은 것은 조용히 앉아서 사람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당신의 변치 않는 사랑스러운 존재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유슬랜더는 말합니다. 넷째, 작별 인사를 천천히 하세요. 예상된 죽음의 순간은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사건을 받아들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경외심을 경험할 수 있는 초대가 있습니다. 라고 파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후에도 계속 이야기하세요. 라고 캐슬러는 권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청각은 기능을 잃는 마지막 감각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씻고 옷을 입히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여섯 번째, 장례식장이나 장례식 직원이 시신을 데리러 오기 전에 방을 나가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일곱 번째, 하루를 마무리하며 의미 있는 제스처를 취하세요. 가족끼리 식사를 하세요. 건배를 하세요.
기도하세요. 양초를 켜세요. 번스타인 기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들은 장례식장에 전화를 하지 않고 계속 아버지에게 그리울 것이라고 그러나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아버지가 계속 지켜봐 주시길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그녀의 손에 아버지의 손가락이 닫혔습니다. 이전에는 축 늘어져 있었던 손이 말이죠. 그날 밤 그녀의 가족은 샴페인 병을 열고 밖으로 나가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을 들며 그들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항해를 계속하세요, 선장님.